중산 하이탑 2권의 152쪽이고 1과 운동에너지의 관계 분석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2일이 2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거든요. 힘 곱하기 이동거리.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지금 이 힘이야, 힘 곱하기 이동거리가 얼마만큼의 힘을 줘서 이동을 몇 미터를 시켰느냐, 그걸 곱하면은 1의 양이 나옵니다. 1의 양. 이게 1이야, 1. 근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해요, 에너지. 그러니까 그 운동 에너지는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인데, 질량 m으로 v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가 있어요. 이제 운동 에너지 식을 아셔야 됩니다.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질량 m인애가 v 속도로 움직이면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이에요. 운동 에너지가. 그러면 한참 가다가 물체에 부딪힌 거야, 이렇게. 부딪혀서 밀고 가는 일을 하는 거야, 일을. 이 물체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일을 얼마만큼 할 수 있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만큼 할 수 있어요. 가다가 이제 v 속도로 가다가 나중에는 정지했죠? 정지하면 v가 0이니까 0의 제곱은 0이니까 운동 에너지가 빵으로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운동 에너지를 다 쓴 겁니다. 근데 그게 다 어디로 갔냐? 일하는 데 썼다는 거예요. 일하는 데. 근데 일의 양은 요게 뭐에 대한 일을 하는 거냐면 요게 마찰력이 있어요. 마찰력. 이 나무 토막이랑 이 밑면 사이에 마찰력이 있습니다. 그 마찰력만큼의 힘을 줘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힘 곱하기 이동거리가 여기 F가 마찰력이고 S는 이동거리입니다. S는 이동거리. 그러니까 이런 식을 완성해야지 풀려요. 뭔 문제를 푸시려면 얘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를 일하는 데 썼다. 그래서 이 일의 양과 운동 에너지가 같다라고 이렇게 식을 완성해야지 뭘 풀 수가 있어요. 뭐 질량이 주어지고 뭐 질량을 물어본다던가 속력을 물어본다던가 이동거리를 물어본다던가 뭐 이런 거 다 물어보거든요. 요거 하나 문자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요 네 개 중에 하나는 냅두고 나머지 세 개를 알려줘 가지고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식을 풀려면은 이 식을 완성을 하셔야 됩니다. 뜻은 이런 거지. 에너지를 일하는 데 썼다라는 거예요. 그 에너지와 일의 양이 같다라는 거예요. 에너지와 일의 양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체가 일을 하는 거예요. 물체가 운동 에너지가 일로 전환되는 거예요. 물체가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어떤 물체에 내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해. S만큼 이동시켜. 그러니까 FS만큼 일을 해. 일을 물체에 일을 해주는 거예요. 물체에. 그럼 얘가 처음에 처음 속력으로 가고 있다가 내가 일을 해주니까 막 밀어주니까 나중에 화살표가 길어졌죠. 이거 화살표가 길어졌잖아. 그러면 속력이 빨라졌다라는 의미야, 이게. 그래서 얘가 속력이 빨라집니다. 근데 이거만큼의 일해준 만큼 에너지로 바뀌어요. 일해준 만큼 에너지로 바뀌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에너지 증가량에 해당하는 거여서 나중값에서, 나중이 이제 2분의 1 mv 제곱에서 v를 나중 v로 놔두는 거지. 그럼 이게 나중 운동 에너지야. 나중 운동 에너지. 그리고 처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처음 제곱 처음 운동 에너지. 나중 운동 에너지에서 처음 운동 에너지 빼주면은 내가 일해준 양이랑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체에 일을 해주는 거예요. 물체에 일을 해주면 얘가 속력이 빨라지잖아. 속력이 빨라지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요런 식을 써야지, 요 식을 써주셔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식을 쓰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식을 만들어내는 게. 중력이 한 일이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경우
물체를 이제 H 높이만큼 있는데 이걸 놔둬요. 놓으면은 중력이 9.8m만큼의 중력이 작용해서 이 물체를 잡아당깁니다. 지구가. 중력이 한 일은 이제 지구가 한 일인데 중력이 9.8m, m은 질량이죠. m은 질량. 만약에 1kg이면 9.8N이고 2kg이면 19.6N. 힘으로 바꾸려면 이건 힘이잖아요. 힘으로 바꾸려면 9.8 곱하기 질량 해주셔야지 힘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 힘 곱하기 이동거리, 여기서 이동거리는 낙하 높이지. 9.8mh가 뭐냐면 지구가 한 일이야. 지구가 한 일. 중력이 한 일. 왜냐면 이게 중력이고 힘이고 힘. 이동거리고. 9.8mh가 중력이 한 일이에요. 근데 중력이 한 일은 사실은 위치 에너지랑 같아. 근데 여기서는 중력이 한 일이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다라고 설명할 거고, 나중에 이제 위치 에너지 이런 것도 좀 배우면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해도 돼요. 지금은 일단은 중력이 이게 중력이 한 일이야. 왜냐면 한 일은 뭐 일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인데 9.8m이 중력이야. 중력은 힘이죠. 힘 곱하기 이동 거리, h가 이동 거리. 그게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해줬는데 얘가 점점 빨라질 거 아니야. 얘가 낙하할 때 빨라질 거겠죠. 그래서 나중에 여기 나중 속력이 V로 바뀔 거야. 여기 부딪히기 바로 직전 속력이. 그럼 부딪히기 바로 직전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인데 그거랑 중력이 한 일이랑 같다. 이렇게 식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속력 물어보거나 이러면 이제 식을 완성한 다음에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 2m/s의 속력으로 운동하던 질량이 1kg의 수레가, 그러면 이 수레의 운동 에너지가 얼마냐면 이 수레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거기에 2분의 1 m은 1이고요. m은 질량이죠. v는 속력인데 2의 제곱. 그럼 2줄의 운동 에너지가 있었던 거예요. 2줄에. 2줄 줄이야. 에너지 다니는 줄이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정지했지. 그럼 자기 에너지를 다 어떻게 한 거예요? 쓴 거예요. 자기 에너지를. 뭐 하는데 썼냐? 이 나무 토막을 미는데 쓴 겁니다.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니까 일을 한 거죠. 그래서 나무 토막의 한 일은 2줄이지, 2줄. 그러니까 원래는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구한 거예요. 원래는 힘 곱하기 이동 거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 힘이랑 이동 거리가 여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이동 거리가 안 나왔죠. 안 나왔으니까 이걸 할 수가 없잖아. 근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운동 에너지 변화량만큼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걸 알면, 운동 에너지 감소량이 1로 바뀌었다라는 걸 알면 원래 운동 에너지를 구한 거죠. 이거는 원래 운동 에너지를 구한 건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1번 연습 문제 1번 한번 비슷한 문제니까 해보시고, 자, 이것도 이제 문제 읽어보시면 이제 V의 속력으로 운동하던 질량이 4kg의 수레가 나무 토막을 미는 일을 한 후 정지하였다. 근데 여기는 18줄을 일을 했다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럼 에너지가 그러면 18줄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운동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식이 2분의 1 mv 제곱이거든요. m이 4고요. m이 4. v 제곱이 근데 얘가 정지했으니까 자기 에너지 다 쓴 거예요. 그쵸? 근데 그게 한 일이 18줄이야.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일하는데 쓰였다라고 하는 식을 쓴 거예요. 이게. 그쵸? 2로 나누고 또 2로 나누면은 v 제곱은 9니까 속력은 처음에 속력이 얼마였냐? 3m/s 였다. 그쵸? v 제곱이 9니까 이렇게 식 완성해야지 풀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이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경우, 그러니까 5N의 힘으로 1m를 밀고 가요. 그러면 힘 곱하기 이동 거리만큼 일을 해. 일을 했으면은 얘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로. 왜냐면 속력이 증가하니까. 근데 처음에 운동 에너지가 얼마였냐면은, 처음에 이게 1kg이라 써있죠. 처음에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mv 제곱 이게 처음이야 처음이고 이걸 나중에 써야 되는데 다시 그러면 나중에 운동에너지가 2분의 1 mv 나중에 제곱인데 여기서 처음 값을 빼면 2분의 1 mv 제곱 그러면은 운동에너지 변화량이 나와요. 변화량이 그 운동에너지 변화량이 수레가 한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식을 쓰면 되고 여기 모르는 건 요거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다 알아요. 그래서 양변에 2를 곱하면 여기 10이고 여기는 v 그냥 v라고 쓸게요. 제곱만 남고요. 2 곱하면은 마이너스 4예요. 이항하면 이제 v 제곱은 이항하면은 2를 곱한 거 맞죠? 2분의 1 mv 제곱 5Nm 힘으로 1m 요구했다. 2분의 1 mv 제곱 2를 곱했으니까 맞고 그러면은 빼면은 이제 이항하면은 14네 14 속력 물어보는 게 아니었구나. 미안해. 나는 이제 여기 V가 써져 있어 속력 구하는 줄 알았는데 만약 이렇게 나오면은 V는 이제 아직 루트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제 루트 14가 돼요. 사실 루트 14 m/s 이렇게 나오고 그걸 물어본 게 아니었구나. 수레의 나중 운동 에너지가 얼마나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면은 처음 운동 에너지가 얼마냐면 처음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이야. mv 제곱 2줄이야 2줄. 근데 몇 줄에 1을 했어요? 5줄에 1을 해준 거예요. 5줄에 1을. 그러면 나중 운동 에너지는 얼마가 돼요? 나중 운동 에너지는 5줄의 에너지가 더 생겨가지고 7줄이 되는 거지. 이해 가요? 이렇게 한 거 이해 갑니까? 속력 구하라고 한다. 속력 구하는 식을 썼는데 다시 처음 운동 에너지가 얼마냐면 운동 에너지 식이 2분의 1 mv 제곱에 2분의 1 mv 제곱 2분의 1 mv 제곱 처음은 2줄이었어. 근데 2란 양이 얼마야? 2란 양이 힘 곱하기 이동거리 5줄에 1을 했죠. 그러면은 그거만큼 에너지가 더 생긴 거예요. 해준 일만큼. 그래서 나중 운동 에너지는 7줄이 됩니다. 알 거 같아요? 연습 문제 2번도 해보시고 요거 해보시고요. 이 단원이 중요합니다. 이거 잘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고등 과정이라 좀 열심히 해주셔야 되고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5m/s 속력으로 운동하던 질량이 2kg인 나무 토막에 그러면 나무 토막의 처음 운동 에너지를 구하면 되는데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에요. 2분의 1 m이 2고 v가 5야. 그거의 제곱 25줄이었어 처음에. 근데 일정한 크기의 힘으로 밀어주는 일을 했더니 나무 토막 속력이 10m/s가 되었다. 이거는 나중 운동 에너지를 알려준 거야. 나중 운동 에너지 2분의 1 m v 제곱. 그러면은 100줄이야 100줄. 25줄이 100줄이 됐대. 왜요? 왜? 이 나무 토막한테 운동 방향으로 힘을 주어서 2를 했으니까 2를. 그럼 2란 양이 얼마겠어요? 2란 양이 75줄에 1을 한 거죠. 75줄에 1을 한 겁니다. 알겠어요? 처음 운동 에너지, 나중 운동 에너지 구해가지고 차이 값이 1해준 양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말뚝을 1m 높이 떨어진 높이에서 질량 2kg 쇠뭉치를 낙하시켜서 말뚝을 박는 일을 하는 거예요. 쇠뭉치가 중력이 한 일은 몇 줄이냐? 이거를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으로 바꾸려면 9.8 곱하기 2를 하셔야 돼. 질량 19.6N이야. 지구는 19.6N으로 1m를 잡아당긴 거야. 그럼 지구가 한 일은 19.6줄이 되는 거고, 됐죠? 네. 지구가 한 일은 19.6줄이 됩니다. 지구도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걸 지구가 잡아당기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힘을 줘서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3번 한번 잘 읽어보시고 풀어보시고. 근데 일을 해줬는데 전부 다 운동 에너지로 바뀌려면은 좀 조건이 필요한데, 이렇게 마찰이 없거나 여긴 자유낙하 운동 한다라고 되는데, 자유낙하 운동은 그 공기 저항을 무시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열 에너지로 바뀌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니까, 운동 에너지로 다 바꾸는 식을 쓰면 되고. 자, 물체가 자유낙하하는 동안 중력이 물체에 한 일은 몇 줄이냐. 1kg이면 중력은 9.8N이 작용하는 겁니다. 9.8배 해주셔야 되고, 9.8N의 힘이 작용해서 2.5m를 이동한 거예요. 이거 곱하면 되네. 이거 곱하면 됩니다. 그거 얼마죠? 9.8 곱하기 2.5 해야 돼요. 8에 45, 45. 19.19. 24.5줄. 네, 맞나요? 24.5줄. 근데 그게 운동 에너지로 바뀐 거예요. 지면에 닿는 순간, 그러니까 여기 바로 닿기 바로 직전, 그때 운동 에너지가 24.5줄이 있는데,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거든요. mv 제곱. 2분의 1 mv 제곱. m은 1이니까 쓴 거죠. 그러면은 v 제곱은 이거 두 배 하면 49죠, 그쵸? 근데 이건 제곱이기 때문에 v는 얼마? 77에 49니까 7m/s. 뭐 이런 걸 계산을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몇 미터 떨어졌더니 맨 끝에 닿는 그때 속력이 얼마다, 뭐 이런 걸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몇 번까지 풀어져 있죠? 6번까지 풀어져 있어요. 네. 7번부터 일단은 12번까지 푸는데, 저번주에 안 온 친구들이 있으니까, 자, 1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로 푸는 거고, 운동 에너지는 이거는 공식이야. 2분의 1 mv 제곱. m은 질량, v는 속력. 위치 에너지가 있어요. 위치 에너지는 9.8 mh. m은 질량, h는 기준점에서부터의 높이입니다. 기준점을 뭘 잡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이게 옥상이 기준점이라면 빵미터고요, 베란다가 기준점이면 2m고요, 높이가. 만약에 지면이 기준점이면 5m가 되는 거야. 그래서 9.8 mh는 위치 에너지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고, 1은 힘 곱하기 거리고, 1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 된다. 그 내용을 가지고 푸는 겁니다. 일단 7번부터 12번까지 해보십시오. 문제 없어요? 자, 요거 해볼게요. 몇 번, 이거 여기 아니구나. 몇 번부터지? 여기죠? 자, 봐봐요. 추를 위로 올려요. 그러면 이 사람이 사실은 일을 하는 건데, 잡아당기는 일을 하는 건데, 그러면 높이가 높아졌잖아. 높이가 높아지면 얘가 위치 에너지라는 게 생깁니다. 위치 에너지가 다시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다가 말뚝을 박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옳지 않은 거. 추의 중력에 대하여 일을 하면 추의 위치 에너지가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잡아당긴 일을 한 거죠. 중력에 대해서. 그러면은 높아지니까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죠. 1번이고요. 틀린 거는, 높은 곳에 있는 추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높은 곳에 있는 추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위치 에너지. 추가 낙하하는 동안 중력이 추의 일을 하는 거 맞고요. 자, 추가 말뚝을 박는 일을 하면서 추의 에너지는 감소한다. 에너지는 감소하죠. 그쵸? 에너지 감소한 거 맞습니다. 일을 했으니까. 자, 상자를 책상 위에서 1m 들어 올리는데
49줄의 일을 했대요. 49줄에. 그러면 2m 높이에 있는 상자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몇 줄이냐? 그러니까 1m 들어올리는데 49줄의 일을 했다라는 거는 높이 1m 올라갈 때 위치 에너지가 49줄 증가했다라는 뜻인데 1m 높이일 때 49줄이니까 2m 높이일 때는 98줄의 위치 에너지가 있는 거죠. 위치 에너지 식은 9.8mh입니다. 위치 에너지 식은 9.8mh. 높이에 이제 비례를 합니다. 높이가 2배가 됐잖아요. 그러면 위치 에너지도 2배가 되는 겁니다. 자, 무게가 5N인 상자가 지면으로부터 12m 높이에 놓여 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지면을 기준으로 할 때와 지면으로부터 1m 높이에 있는 책상면을 기준으로 할 때 상자가 가지고 있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의 B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상자는 똑같이 5N짜리니까 얘는 2m, 1m니까 높이 B가 2m, 1m잖아요. 그래서 지면을 기준으로 할 때랑 책상면을 기준으로 할 때 위치 에너지가 2대1이죠. 2대1. 높이가 얘는 2고요. 1이잖아요. 위치 에너지는 9.8mh고 h에 비례하는 거니까 4번 답이고, 1kg의 물체를 올릴 때 뭐 이렇게 옳지 않은 거네요. 물체가 지면까지 낙하하면 49줄에 일을 할 수 있다. 물체는 지면을 기준으로 해서 9.8 mh가 5. 그럼 49줄의 에너지가 있는 거니까 49줄에 일을 할 수 있는 건 맞지? 지면에 따라 물체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기준면에 따라 달라지는 거 맞아요. 옥상을 기준면으로 하면 위치 에너지는 0이 되는 게 맞고 높이가 0이니까. 베란다를 기준으로 하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베란다를 기준으로 하면 9.8mh인데 9.8m은 1, 베란다에서 높이는 2, 19.6줄이 됩니다. 틀렸고요. 4번. 물체가 가지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기준면으로부터 높이에 비례한다. 맞는 이야기. 9.8mh에서 h가 높이니까. 자, 위치 에너지가 제일 큰 거, 위치 에너지 9.8mh인데 9.8은 어차피 다 곱하는 거니까 m 곱하기 h만 비교하면 돼요. m 곱하기 h는 3이고 m 곱하기 h 3이고 m 곱하기 h 4네. c가 제일 크고 a, b랑은 똑같습니다. 위치 에너지가. 그 다음에 12번에 어떤 그 물체의 높이에 따른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알려주는 건데, 자, 1m 높이의 위치 에너지가 9.8줄이려면 9.8mh에서 h가 1이죠. 그때 위치 에너지가 9.8이려면 m은 1kg이어야 됩니다. 1kg. 0.1 아니고 1. 0.1 아니고 1이고요. 그 다음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높이에 반비례한다. 아니죠. 높아질수록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고요. 자, 반비례한다니까 틀렸구나. 높이가 5m일 때 물체가 가지고 있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얘 질량이 얼마인 줄 알았는데 질량이 1kg이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 얼마냐? 9.8mh. h는 5. 49줄. 맞죠? 자, 13번부터 18번까지도 해보시고, 자, 이것도 보세요. 이게 위치 에너지 실험하는 장치인데, 질량 m인 애를 h 높이에서 굴려가지고 나무 토막을 미는 일을 시킨 겁니다. 근데 쇠구슬의 높이가 2배가 되면
위치 에너지가 2배가 돼. 그러면 이동하는 거리도 2배가 됩니다. 왜냐면 일을 2배를 더 많이 하니까. 나무 토막을 이동하는 거리는 2배가 되고, 쇠구슬의 질량을 2배로 하면은 나무 토막의 이동 거리는 2배 됩니다. 왜냐면 질량이 2배가 되면 위치 에너지도 2배가 되니까 일도 2배 하는 거죠. 나무 토막 이동 거리는 쇠구슬이 가지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에 비례한다. 이거 디귿이 맞고요. 위치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야. 위치 에너지가 크면 일 많이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위치 에너지랑 높이는 비례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높아질수록, 높이가 높아질수록 위치 에너지가 커지는 거고. 2번. 질량이 8kg인 매가 이 속력으로 날았을 때 매 운동 에너지. 이런 건 좀 어렵죠. 단위 변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운동 에너지 식은 2분의 1 mv 제곱이에요. m은 8이래. V가 문제인데 V를 미터 퍼 세크 단위로 고쳐가지고 써야 돼. 물리에서는 미터 퍼 세크 단위로 쓰셔야 됩니다. 근데 1시간이면은 3600초죠. 그쵸? 그 다음에 180km는 미터로 고치려면 공 3개 더 붙이면 됩니다. 여기 미터 퍼 세크야. 공 2개 지우고, 요거 밑에 게 이거의 2배니까 여기 1이고 요거 2죠. 2분의 100이니까 50이지 50? 50m per sec 50m per sec로 날아가는 거야. 근데 50에 제곱하셔야 돼. 제곱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2분의 1 mv 제곱이잖아. 이거는 4고요 50의 제곱이면 4 곱하기 25의 제곱이면 50 곱하기 50이니까 공 2개가 더 있어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2500의 4배면은 만입니다. 만주. 2번. 2분의 1 mv 제곱을 쓰는 건데, 미터 퍼 세크로 고쳐야 된다라는 거야. 킬로그램이나 미터 퍼 세크로 고쳐야 됩니다. 질량은 킬로그램으로 제대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0cm 높이에서 1kg짜리 수레를 굴렸어요. 마찰이 없으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가 전부 다 운동 에너지를 바뀌었다가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제 3kg인 수레에 10cm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1kg인데 20cm잖아요. 그런데 위치 에너지 지금 9.8mh니까 m 곱하기 h가 지금 원래 센티미터 밑으로 고쳐야 되는데 얘도 센티미터로 돼 있으니까 그냥 할 겁니다. 그러니까 20만큼이었어 mh가. 근데 요거는 얼마지? 30이지. 그쵸? mh 값이. 그러면 2분의 3배 더 많이 가야 돼요. 10cm에 2분의 3배 에너지가 2분의 3배 증가하니까 그러면은 15cm로 갈 겁니다. 알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9.8mh에서 mh의 비례를 하는 거니까 mh를 써서 계산하는 거야. m 곱하기 h가 20이고 m 곱하기 h가 30이니까 에너지 B는 2대3이고 2대3이고 운동 그걸로 이제 2라는 데 쓰는데 2란 값은 이게 미는 힘은 사실은 별로 변화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 마찰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2분의 3배 2를 더 한다라는 거야. 에너지가 2분의 3배니까 15cm 더 간다. 자, 오른쪽 그림은 질량이 4kg의 물체에 힘이 작용하여 힘의 방향으로 물체를 이동시키는 동안에 작용한 힘의 크기를 이동거리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힘은 계속 10N을 줬네. 근데 이동은 5m를 했어요. 그럼 이 안에 넓이, 힘 곱하기 이동거리에서 넓이가 50줄이야, 50줄. 50줄에 일을 한 거야. 근데 5m를 이동한 후 물체가 가지는 운동에너지는 50줄이 되는 거죠. 운동에너지 50줄이고,
그러니까 일한 만큼 에너지를 바뀌었으니까 그런 거죠. 50줄이 맞고요. 그 다음에 18번에 원래는 정지에 있었습니다. 정지에 있었으면은 운동 에너지가 0이에요. 0. 2분의 1 mv 제곱에서 속력이 0이니까 0이죠. 하여튼 그렇던 애를 25N으로 1m를 밀었대. 그럼 힘 곱하기 이동거리. 힘 곱하기 이동거리만큼의 일이 생겨요. 에너지가. 그러면은 요게 m은 2니까 2 쓰면 되고 여기 지워지고요. v제곱은 25인데 v는 5m/s. 될까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 아실까요? 1번. 자, 조금 힘내서 19번부터 24번까지 마저 하고요. 19번부터 24번까지 한 다음에 쓸게요. 자, 마저 하고 시작. 자, 봐봐.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야. 2분의 1 mv 제곱. 얘는 A는 2분의 1, M은 1, 그 다음에 V 제곱. 네. 10 곱하기 10 100인데 2로 나누니까 얘는 50줄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 그럼 49줄. 2분의 1 mv 제곱. 이거 2고 50줄. AB랑 같고 B보다는 크네요. 2번. 2분의 1 mv 제곱이 운동 에너지예요. 술에 이렇게 속도 측정하는 거에 따라서 속도가 많이 나오면은 나무 토막을 미는데 더 많은 일을 해요. 에너지가 많아서. 자, 수레의 운동 에너지는 수레의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2분의 1 mv 제곱 속력에 비례한다. 맞고. 수레 운동 에너지가 나무 토막을 미는 일로 전환된다. 맞고요. 나무 토막의 이동 거리는 수레의 운동 에너지에 비례한다. 맞고. 수레의 운동 에너지는 나무 토막의 질량과 수레의 속력에 각각 비례한다.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네. 맞네요. 4번도. 수레의 질량이 일정할 때 나무 토막의 이동 거리는 수레 속력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속력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제곱에 비례한다. 그 다음에 이동거리와 수레 속력의 제곱의 관계는 비례관계지. 비례관계. 속력의 제곱에 비례해서 에너지가 증가하는데 그것만큼 일을 많이 하는 거니까 비례관계입니다. 1번 고르시면 되고. 자,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을 때 B 질량은 A 질량의 2배이고 써진 대로네요. 써진 대로. 운동 에너지는 A의 운동 에너지는 B의 몇 배냐? 얘 운동 에너지 2분의 1 m 2V의 제곱. V 제곱인데 V가 2V니까 2V의 제곱을 써야 돼요. 얘는 2분의 1 2m V 제곱. 그래서 2배죠. 2배. 그러니까 속력이 2배면은 원래는 4배야. 4배. 근데 질량은 이쪽이 2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2대 1이죠. 2배. 그 다음에 23번에 추의 낙하 높이를 달리하면서 가만히 떨어뜨려서 속력 측정하는 건데, 그래서 중력이 한 일이 운동 에너지를 바뀐다. 이거 실험한 겁니다. 낙하하는 동안 추의 중력이 작용하지 않았다. 아니고 중력이 추의 한 일은 추의 무게와 낙하 높이의 곱과 같다. 이것도 맞는 이야기인데, 무게는 9.8m을 의미하고 낙하 높이 h인데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중력이 추의 한 일은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럼 디귿 추의 질량이 작을수록 추의 낙하 높이가 클수록 추의
운동 에너지가 커진다. 아니죠.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질량은 커야 되고 그래야지 힘을 많이 주는 거지. 약한 높이는 큰 게 좋죠. 그래야지 운동 에너지가 커집니다. 24번 윈드서핑은 바람에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파도 타는 거고, 당구는 구르는 공의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다른 공을 움직이게 하고, 달리는 자동차는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자, 실력 강화 문제 풀어보시는데, 힘 곱하기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밑면의 넓이는 넓이 구할 때 힘이랑 이동거리를 곱할 거 아닙니까? 밑면의 넓이는 1의 양이 되는 겁니다. 1의 양이 돼요. 네, 힘 곱하기 이동거리에서, 그러니까 2m 밀 때는 20N의 힘으로 밀다가 2에서 5m 사이는 40N의 힘으로 올린 거예요. 그쵸? 밑면의 넓이 구하면 1의 양이 나옵니다. 이런 거 센티미터 나오는 거는 미터로 고치셔서 하셔야 되고, 그래도 한번 풀어보십시오. 네, 1번부터 일단 4번까지 풀어보시고, 봐봐요. 2m를 이동시키는 동안 힘이 물체 한 1의 양, 1의 양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 2m 이동할 때는 20N의 힘으로 밀었으니까 20 곱하기 2 하니까 40줄의 일을 한 거고, 그 다음에 5m 이동시키는 동안 힘이 물체의 한 1의 양은 여기 40줄인데 여기는 따로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40 곱하기 3 해가지고 120줄이죠. 합하면 120이랑 40이랑 더하니까 160줄이 되는 겁니다. 그죠? 160줄. 자, 그래프와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물체 5m를 이동시키는 동안에 힘이 물체 한 1의 양과 같다.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요거가 이제 맞는 이야기예요. 요게 1의 양과 같다. 디귿만 맞아요. 3번 답이고요. 3번. 그 다음에 2번에 자, 그림과 같이 지면에 있던 1kg인 물체를 들어 올리는데 위치 에너지가 4.9줄이 증가한 거죠. 일을 그만큼 한 겁니다. 그럼 얘를 들어 올릴 때 힘을 얼마를 줘야 되냐면 9.8N의 힘을 줘야 돼. 근데 힘 곱하기 이동 거리, 여기서는 높이로 할게요. 높이. 그걸 했을 때 4.9줄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H는 이제 0.5m고요. 미터를 센티미터로 고치면 이제 곱하기 100 하는 거니까 50cm가 맞고요. 힘의 크기는 9.8N이 돼야 되고, 물체를 들어 올린 힘이 중력에 대하여 물체의 한 일의 양은 4.9줄이죠. 4.9줄 일을 한 겁니다. 4.9줄의 일을 한 거예요. 1번 답이고요. 자, 이게 질량으로 써져 있을 경우에는 힘의 크기로 바꾸려면 9.8을 곱해줘야 되는데, 뉴턴 단위로 써져 있을 때는 그냥 힘 곱하기 이동거리 하시면 되는 거예요. 9.8을 따로 곱해주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않는 겁니다. 50N 곱하기 0.5m 2분의 1m 그러면 25줄의 일을 한 거야. 요때 그렇게 한 거야. 근데 이제 만약에 물체가 받은 일의 양은 25줄이고 그 다음에 지면까지 떨어지면서 25줄의 일을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탁자 면까지는 25줄이 맞는데 지면까지 떨어질 때는 높이가 이제 3배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75줄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75줄의 일을 할 수 있고요. 기준면을 지면으로 놔두고 이제 위치 에너지는 75줄이 맞고,
이게 9.8mh를 우리가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9.8m이 F나 마찬가지 F. 그러니까 여기서 9.8m을 그냥 50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50 곱하기 1.5m. 그래서 75줄의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탁자면을 기준면으로 물체가 가지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25줄이고, 탁자면을 기준면으로 했을 때는 중력이 물체에 일을 하면 이 일은 물체가 가지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로 전환되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오면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위치 에너지로 전환되는 게 아니라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겁니다. 운동 에너지. 중력이 일을 하잖아. 이렇게 잡아당기잖아. 그러면 높이는 낮아지고 속력이 빨라지면서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겁니다. 3번 답이고, 그 다음에 4번에 자, 높이가 1m인데 위치 에너지가 9.8줄이래요. 그럼 요거는 1kg짜리지 사실. 1kg. 1m일 때 9.8mh, 9.8mh, 1m일 때 9.8줄이래. 그러면 m은 얼마? 1kg인 거죠. 뭐 그런 거 물어볼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런 거고, 요거는 2m인데 4.9줄이래. 9.8mh, 9.8mh는 2야. 근데 얘가 4.9줄밖에 안 돼. 그러면은 얘도 4분의 1이 돼야죠. 4분의 1. 그래서 0.25kg. 이게 4분의 1이 돼야 되잖아요, 얘가. 하여튼 그런 겁니다. A의 질량은 1kg이 맞고요. A 질량은 B의 4배가 맞고요. A와 B가 가지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각각 높이에 비례한다. 맞아요. 높이가 높아지면 증가니까. 높이가 4m일 때 A가 가지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9.8mh인데 m이 1이잖아요. h는 4. 요거니까 39.2줄 맞네. 같은 높이 했을 때 A와 B가 가지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B는 A가 더 무겁기 때문에 4대 1이 돼야 됩니다. 4대 1. 이해해요? A가 1kg, B는 0.25kg이잖아. 자, 5에서 8번 해보시고 5번에서 8번 해보십시오. 문장이 엄청 길어요. 그거를 문제를 못 풀더라도 문장을 자꾸 읽으셔야 돼요. 그걸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꼼꼼히 읽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자, 보세요. 나무 토막, 원통형 나무를 이렇게 클램프에 이렇게 매달고 이게 떨어뜨리면 나무 토막을 이렇게 박는 일을 하는 거야. 이렇게 꽝 하고 박아요. 옳지 않은 건데, 추가 원통형 나무의 한 일의 양은 원통형 나무의 이동거리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얘가 어느 정도 얘가 힘을 주면 얘가 이렇게 밀려 나거든요. 근데 이게 클램프가 요 나무 토막을 잡고 있는 마찰력이 있어요. 근데 그 마찰력은 일정하고, 원통 집게와 나무 토막 사이의 마찰력은 일정하고, 그러면은 일을 많이 하려면은 이동을 많이 시켜야 되니까 일이 많아지면 이동거리가 많아지는 게 맞고 비례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추의 질량이 일정할 때 원통형 나무의 이동거리는 추의 높이에 비례한다. 높아지면 위치 에너지가 커지는 거고 일도 많이 하니까 이동거리가 커지는 게 맞고요. 추의 높이가 일정할 때 원통형 나무의 이동거리는 추의 질량에 반비례한다. 아니죠. 질량이 증가하면 위치 에너지가 많아지니까 일도 많이 하는 겁니다. 추가 가지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원통형 나무 토막을 미는 일로 전환된 거고, 원통형 나무의 이동거리는 추가 가지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에 비례한다. 맞는 이야기고요. 문장이 길죠? 근데 저게 뭔 소리 하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건데,
3번 답이고, 그 다음에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처음에 3m/s 속력으로 운동하던 질량 2kg의 물체에 그럼 얘 운동에너지가 얼마냐면 2분의 1 mv 제곱 9줄의 운동에너지가 있었어요. 근데 걔를 어떻게 했어? 힘을 줘서 40줄을 일했대. 40줄을. 그러면 얘가 원래는 9줄이 있었는데 40줄의 일을 했으니까 49줄의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2분의 1 mv 제곱이잖아. m은 지금 2잖아. 그러니까 v는 얼마냐면은 v 제곱이 49니까 7이죠. 7m/s가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 알겠어요? 나중 속력은 v는 7이 되는 거고, 물체의 처음 운동 에너지는 9줄이 되는 게 맞고요. 물체의 한 일은 물체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 게 맞습니다. 니은 디귿 5번 답이시고, 그 다음에 7번에 운동에너지 식은 2분의 1 mv 제곱이에요. 그래서 질량이 1이고 속력이 4인 애가 10m를 이동시키는 일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동거리가 1의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례관계입니다. 비례관계. 그런데 얘가 지금 얘는 운동에너지가 얼마냐면 2분의 1 mv 제곱. 그러면 8줄이지 8줄일 때 10cm 이동시켰고, 얘는 2분의 1 mv 제곱 4줄이죠 4줄. 그럼 절반이잖아 에너지가. 그러면은 이동거리도 절반밖에 안 돼요. 2를 절반밖에 못하니까. 이거는 2분의 1 mv 제곱. 그러면 2줄이잖아요 2줄. 이거에 또 절반이네요. 그러면 이제 뭐 2.5cm 이동시킬 겁니다. 기역은 20 아니고요. 니은은 기역의 2분의 1배. 2분의 1배 2배 아니고. 가의 수레가 가지는 운동에너지가 가장 작다. 걔가 제일 크고요. 가의 수레가 나무 토막의 한 일의 양은 원래는 8줄이야 8줄이야 16줄이 아니고. 그 다음에 나의 수레가 가지는 운동에너지는 다의 수레 운동에너지의 2배이다. 나가 4줄이고 가가 2줄이기 때문에 2배가 맞습니다. 5번 답이 맞고요. 8번 그림과 같이 정지해 있는 질량 5kg인 매가 10m 높이를 자유낙하할 때 중력이 매의 한 일의 양과 매의 나중 속력을 옳게 짝진 것은, 그러니까 얘가 그냥 자유낙하하는 겁니다. 얘가. 그 다음에 그럼 얘한테 힘을 얼마를 주는 거냐면 9.8 곱하기 5만큼의 힘을 주는 거예요. 지구가. 그런데 그러면서 10m를 이동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구가 한 일은 이거 49 곱하기 10이니까 490줄의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운동 에너지로 바뀌기 때문에 2분의 1 mv 제곱은 490이 되고, 490이 되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되긴 하겠네요. 양변에, 그러니까 1의 양은 490이 맞죠? 490 맞고 속력이 얼마인지 알아내야 되는데 5로 나누고 2를 곱하면 되긴 하겠다. 2를 곱하면은 980인데 5로 나눠야 되잖아, 그쵸?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러면은 196인가요? 196. 그러면 196은 14의 제곱이잖아요, 그쵸? 네, 196 14제곱입니다. 14의 제곱이니까 V는 14네. 네, 답은 1번. 자, 서술형도 풀면서 좀 더 연습을 하겠습니다. 서술형은 좀 같이 좀 하겠습니다. 자, 역도 선수가 무게 100N인 역기를 들고 서 있다. 서 있다라는 말은 움직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을 하려면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역기를,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역기를 들 때는 일한 거고 들고 서 있을 때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들고 서 있을 때는 이동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역도 선수가 역기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100N이고, 근데 이거는 이제 문제가 좀 이 그림이랑 매치가 안 되는 게 100N이면 약 10kg 밖에 안 돼요. 네. 10kg 이렇게 부들부들 떨고 서 있는 게 좀 웃긴 건데, 역기는 지면으로부터 2m 높이에 있습니다. 힘의 방향은 10N이고, 근데 위로 들고 있는 거니까 방향은 위쪽 방향이 되는 거죠. 위쪽. 알겠어요? 그다음 역도 선수가 역기를 들고 서 있는 동안 힘이 역기에 한 일의 양은 0줄입니다. 0줄. 왜냐면 이동 거리가 0이기 0m이기 때문이다. 들고 서 있을 때는 일하는 게 아닙니다. 들 때는 일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추를 들어 올릴 때와 나와 같이 추가 말뚝을 박을 때 추가 가진 에너지는 어떻게 변하는지 설명하시오. 사람이 일을 해서 추의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죠. 가는 사람이 일을 해서 추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였다. 쓰면 되고, 나는 추의 위치 에너지가 말뚝을 박는 일로 전환되었다. 물론 이제 얘가 운동 에너지를 바뀌었다가 운동 에너지가 말뚝을 박는 일을 한 거예요. 그냥 결론만 쓸게요. 추의 위치 에너지가 말뚝을 박는 일을 하였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은수의 일과 하루 일과 중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가방을 메고, 가방을 맨다라는 거는 가방에 힘을 위쪽 방향으로 주는 겁니다. 근데 가방을 맸는데 힘을 위로 줬는데 이동은 수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힘을 주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일의 양이 0이 됩니다.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게 아니어서 수직으로 지금 힘의 방향과 수직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그렇고, 가방을 메고 3m 높이의 계단을 올라간다. 그러면 이때 일을 한 겁니다. 높이 올라가면서 문틈에 낀 가방을 당겼으나 움직이지 않았다. 이것도 일의 양은 0이죠. 은수가 가방에 한 일이 가장 큰 것을 골라라. 나구여다. 그 까닭을 써라. 하여튼 나는 일을 했는데 가는 힘의 방향으로 이동하지 않아서 힘의 방향과 수직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일의 양이 0줄이고, 다는 이동거리가 없는 거죠. 다는 이동거리가 0m이므로 0줄이다. 일의 양이 일은 0줄이다. 근데 나는 일을 한 거야. 힘의 방향으로 이동을 했으니까 나는 일을 한 겁니다. 나는 힘의 방향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일의 양이 0이 아니다.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자, 4번. 그림과 같이 쇠구슬 질량 M, 높이 H 뭐 이런 거 달리 하면서 나무 토막을 미는 일을 시켜본 거예요. 가의 실험으로 알 수 있는 쇠구슬이 가지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질량의 비례 관계지. 왜냐하면 높이가 똑같고 질량이 2배인데 이동거리가 2배니까 일회량이 2배 한 거죠. 그래서 간단히 쉽게 그냥 비례 관계다. 비례 관계입니다. 나 실험은 질량이 똑같은데 높이가 달라요. 그러면 쇠구슬의 높이랑도 이것도 비례 관계입니다. 쇠구슬의 높이가 높아졌더니 일을 2배 더 많이 했어요. 비례 관계죠. 그 다음에 5번은 지금 운동 에너지와 일의 양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5번은. 근데 이거를 동일하게 밀면 속력이 똑같아. 근데 질량이 다른 거죠. 그쵸? 속력이 똑같은데 질량이 달라. 근데 얘는 3kg 짜리는 12cm 밀고 갔고요. 2kg 짜리는 2cm, 8cm네. 1kg 짜리는 4cm 밀고 갔어. 그러니까 질량의 비례관계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나무토막의 이동거리와 술의 질량은 비례관계입니다. 비례관계. 속력은 똑같은 거야 지금. 똑같이 밀고 있기 때문에 속력은 똑같은 거야. 비례관계. 자, 6번에 0.5kg 짜리 화분을 이제 서서히 들어 올리려면 힘을 얼마를 줘야 되냐면 0.5kg에다 9.8 곱해가지고요 4.9 뉴턴만큼의 힘을 줘야 됩니다. 화분을 들어 올린 힘이 화분의 중력에 대하여 한 일의 양은 몇 줄인지. 그러니까 4.9 뉴턴의 힘을 줘서 1m를 들어 올린 거예요. 그러면 4.9 줄의 일을 한 겁니다. 되시죠? 자, 7번. 1m 높이에서 질량 10kg인 추를 떨어뜨렸더니 말등이 10cm 바뀌었습니다. 만약에 40cm 바뀌게 하려면, 그러니까 2를 4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질량을 그대로 하고 10kg 짜리로 질량이 10kg 짜리 질량 10kg 짜리 추로 4m 높이에서 떨어뜨리거나 그러거나 아니면은 1m 높이에서 질량이 40kg인 추를 떨어뜨리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일을 4배 더 많이 합니다. 이해하시죠? 그쵸? 예. 높이를 4배 증가시켜 주거나 아니면 뭐 2m 높이에서 20kg 짜리 추 떨어뜨려도 되고, 그쵸? 예. 자, 그 다음에 추가 낙하함에 따라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는 까닭. 중력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력이 이동 방향으로 일을 하기 때문이다. 자, 추의 낙하 높이와 속력 측정기로 측정한 추의 속력하고의 관계는 낙하 높이가 증가하면은 그 일을 많이 하는 건데, 그런데 운동 에너지를 바뀌려면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력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낙하 높이는 추의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속력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죠? 자, 여기 프린트 선생님 나눠주는 거 프린트 풀어볼게요.